국내 비염 환자가 무려 684만 명, 100명당 14명이 넘는 숫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비염 환자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 비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치료를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방 안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고우신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비염하면 일단 코에 염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예.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한의학에서 코는 코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치료적인 면에서도 국소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네. 뭐 전신적인 한의학에서 말하는 오장육부라든가 예. 기혈 허실의 부족함을 따져야지만이 치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코의 문제만 아니라 오장육부를 다 보여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비염을 오래 앓게 되면 이제 만성 비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예.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랑 약간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 둘 다 그렇습니다. 오래 가니까요. 예. 네. 그래서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만성 비염에 포함된 게 알레르기성 비염인데 네. 알레르기 비염이 워낙 환자층이 많다 보니까 많아요. 하나의 영역으로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예. 아토피 피부염이 습진의 한 종류지만 워낙 환자가 많다 보니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영역이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보통 봄이나 가을에 추운 겨울에 일반적인 사람들 감기를 다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증상들이 일주 지나서 다 호전이 되가면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하고 콧물이라든가 후비루라든가 여러 기타 지속적으로 그 코 문제를 일으켜서 집중도 안 되고 네. 하는 경우를 만성비염이라 하고요. 예. 그중에 알레르기성 비염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재채기라든가 또 다량의 콧물이라든가 그런 비세 코막힘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은 따로 떨어져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 하고요. 예. 최근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하고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는 거 있는데 혈관 운동성 비염이라고 비염.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칭하지만 예. 엄밀히 구분되면 음. 혈관 운동성 비염은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계절, 날씨가 확 바뀔 때 이럴 때. 예. 특히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 늦은 시간, 힘들어요. 네네. 대기 온도가 네. 떨어졌을 때 많이 발생하는 환자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걸 총칭해서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심한 것은 이제 연속적인 재채기죠. 재채기고 그다음에 콧물 하루에 티슈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코가 헐어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불편하고 하는 게 나타납니다. 예. 현대의학에서는 항원 항체 반응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알레르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예, 그 학원 항체 반응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의 이제 특징인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그것만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를 들면 첫째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 몸이 찬 사람이 있습니다. 찬 사람. 예. 예. 몸이 찬 경우에는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는 이런 감기에 노출될 확률도 많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체온이 떨어지는 아침 시간대나 저녁 시간대 네. 주가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볍게 이제 몸을 데피는 그런 약도 쓰기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이와 반대로 의외로 몸에 열이 많은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 비점막이 항상 또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 열 때문에 비점막이 건조해지는군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그 건조한 점막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재채기라든가 재채기 다음에 콧물이라든가 예. 비염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우리 몸에는 항상 수분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분 대사라는 것은 인체에 물이 들어오면 네. 각 세포에서 수분을 잘 증발해서 네. 진액으로 만들죠. 근데 사람마다 그런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때는 외부에서 온도가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더 찰 수가 있죠. 예. 젖은 옷을 입고 바깥에 있었을 때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는 체온이 더 떨어집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네요. 예. 그 한의학에서는 수독이고 담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독. 예, 담음이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런 경우는 안 그런 분들보다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예. 이런 분들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재채기가 더 심해지는 경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요. 특히 술이 이제 따져보면 그 근본이 물에서 왔거든요. 예, 예. 그 물이 몸에 쌓이기 때문에 예. 평소보다 더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체질들은 이제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몸이 차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 내가 몸이 찬지 안 찬지를 알아보려고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보면 됩니까?
손을 잡아도 이제 한의학적으로 몸이 차다는 게 그 자체 내에서 분비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혀 색깔을 본다든가 혀 색깔을 보고 몸에 열이 많으면 혀 색깔이 붉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뭐 소변의 색택이라든가 내 체내에서 나오는 분비물의 사항이 내 몸 안에 몸이 찬가 더운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죠. 아, 체온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를 파악해서 아, 이분은 몸이 차다, 몸이 냉하다, 이분은 몸에 열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의학적으로 몸이 좀 차신 분들은 비염이 조금 더 잘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감기에 노출될 확률이 많기 때문입니다. 늘 뉴스에도 이제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게 진먼지 진드기. 그다음에 이제 봄이 되면 뭐 꽃가루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한의학에서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다고 보나요? 일정 부분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결국은 항원 항체 반응입니다. 실험실에서 항원 항체 반응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내 몸에 들어왔을 때의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걸 비유를 해보면요. 총의 총알을 항원이라 생각하고 총을 항체라 생각하면 총에 총알이 있지만 그건 발사가 안 됩니다. 누군가 당겨야 됩니다. 그 당기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그게 인체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부적절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인체의 부적절한 문제가 개선이 되면 항원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인체 항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게 한의학적인 알러젠의 방법입니다. 자, 가끔 검사를 해봤더니 나는 몰랐는데 비염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결과를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TV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비염이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이렇게 지금 당장 한번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본인이 코가 쾌적하지 않으면 느낍니다. 평소에 느꼈던 그런 쾌적함하고 감기가 있었던 때 코의 불편함하고는 성인들은 알기 때문에 일단 좀 답답하죠. 그런 현상들이 감기가 생기고 나서도 2주나 4주 정도 지속이 되면서 코가 왜 그러지라고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어느 순간 또 콧물이 울컥하면서 이 감기도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그럴 때 본인 다 진찰을 하러 오기도 하죠. 그렇지만 소아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편한 걸 호소를 안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걸 보면 될까요? 코를 훌쩍이는 감기도 있것에 코를 훌쩍이는 게 지속이 된다든가 또 애들은 코를 자꾸 손으로 이제 비비죠. 판다든가 뭐 코맹맹이 소리 한다든가 또 심하면 저녁에 잘 때 뭐 코를 곤다든가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특히 주의를 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개 덧붙여서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야기하고 뭐 두통이 좀 있다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는 뭐 충분히 비염적인 요건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이상한 편견이 하나 있는데 주변에 저를 비롯해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어쩌다가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그분들 손이 좀 찹니다. 손이 차면 비염이 있을 수 있다. 편견입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는 문제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감기를 잘하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감기를 잘하고 이 만성적인 비염의 근본 해결하는 것은 폐가 약한 사람인 경우가 저희들은 많다 이야기하고요. 폐가 약한 사람. 그 폐라는 게 한의학에서는 피부 면역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폐하면 그냥 서양의학에서 얘기하는 요 숨쉬는 요 폐 두 개가 아니고 숨쉬는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오는 바이러스도 그런 역할도 하고 그걸 총칭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런 폐가 약하면 아무래도 튼튼한 사람보다는 감기에 이완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 번 이완되다 보면 뭐 한 번 이완돼서 끝나는 경우보다는 만성적으로 갈 확률이 많고요. 그럴 경우에 뭐 체질적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고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요새 그런 분들을 보면 운동량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운동량이 적은 분들. 지금 뭐 생활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두 발로 걷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많은 자동차나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합니다.
이전보다 덩치나 체중은 더 많이 나가지만 우리가 걸어서 몸에서 자연적으로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역할이 열이 좀 나야 되는데 그런 열 에너지가 면역을 증강시키는데 그러지 않고 모든 이동 수단이 뭐 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부족하죠. 그러면 근육에서 열 에너지가 생산되는 게 부족하죠. 그러면 감기 이완될 확률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여성분들 보면 아무래도 음식 때문에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이어트가 체중도 감량이 되지만 그 중에서도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렇죠. 근육에서 생산된 열이 다른 심장이나 그런 데서 생산되는 열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부족해지기 때문에 감기 같은 게 비염이 자꾸 생길 확률이 높은 것이죠. 아까 이제 부비동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두개골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이 꽤 여러 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부비동 역할들이 있는데요. 요게 염증이 생기면 부비동염 혹은 이제 쉬운 말로 축농증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보통은 비염 있으신 분들이 축농증도 잘 오게 마련인데 이 축농증은 한의학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 코 점막이 촉촉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쾌적하죠. 근데 만성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은 코 점막에 끈적끈적한 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액 세포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라든가 이물질들이 붙어서 끈적끈적하죠. 근데 축농 그 부비동에는 맑은 액체라든가 그 시원한 공기가 차 있는데 그쪽으로 아무래도 끈적끈적한 콧물이 넘어갈 확률이 건강한 사람보다는 만성 비염을 가진 사람이 확률이 높겠죠. 무조건 만성 비염이 있다고 축농증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축농증은 만성 비염이 되면 확률이 높다 저는 말씀드리고 높아진다. 급성 비염, 코감기가 빨리 끝나지 않는 경우에도 뭐 급성적으로 축농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무조건 만성 비염이라고 해서 축농증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 뭐 정확한 진단은 요새 엑스레이 같은 방사선 그 촬영을 해서 부비동에 뭐 농이 차 있는가 확진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또 걱정하시는 게 하나가 이 비염 때문에 내가 밤에 잘 때 코를 골지 않을까. 코를 골면 뭐 가족들 주무시는 다른 분들에게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코골이는 이제 뭐 이비인후과 선생님께서도 나오셔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는데 한의학에서는 또 코골이를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요? 알다시피 코골이의 그 근본 어떤 기전을 말씀드리면은 코 점막이나 인후부에 늘어진 점막을 공기 흐름이 지나가면서 그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뭐 아무래도 빠른 속도가 지나가면 부딪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출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코골이인데요. 그런데 무조건 비염이 있다고 코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한의학적에서 보면 만성 비염을 가졌지만 공기 확보량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코 흐름이 빠르지 않아도 코골이가 생기는 경우 있죠.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코골이가 없던 분도 낮에 등산을 심하게 하거나 낮에 운동을 심하게 하면 코골이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낮에 산소를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코골이가 생기는 원인이죠. 술 드셔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골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살부터 빼시라고 먼저 말씀을 하죠. 맞습니다. 어른 비염 말고 아이들이 비염을 가지고 있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들도 코골이를 하고 이 코골이랑 비염 때문에 아이들이 키 크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 그 비염 그런 물어보십니다. 비염이 있는데 애 성장에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뭐 그런 직접적인 연구는 접하지는 못했는데요. 간접적으로는 유추가 되죠. 아무래도 만성적인 비염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수면을 아주 양호한 수면을 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다 깨다 반복할 수도 있고 깊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숙면 상태에서 나오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관이 된 것이지 절대적이는 않고요. 성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 유전자, 기여 유전자라든가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비염이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부모님의 키고요. 뭐 그다음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아래쯤에 아마 비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거 비염 있으면 사실 뭐 병 같지도 않은데 이게 비염이 비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또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코라는 게 그 숨길이 통과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산소가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근데 코 숨길이 좁아지면 아무래도 그 많은 양의 산소를 코를 못 넣기 때문에 네. 입을 벌리고 생활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면 입에 있는 그 타액들이 마르게 되고 입안이 건조해지죠. 네네. 입안이 건조하면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좋은 세균보다는 부패 세균의 번식이 크기 입냄새 때문에 나요, 입냄새. 입냄새가 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예. 또 그렇게 잠을 자다 보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 날 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두통 현상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예. 기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 최근 들어서는 이런 그 숙면 때문에 뭐 비염이 혈압을 높인다는 그런 보고도 예,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한의학에서 조금 신비롭게 생각하는 게 예. 어느 자리를 이렇게 누르면 계속 마사지를 하면 뭐가 좋아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예. 비염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혈자리나 무슨 마사지 같은 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혈자리라는 게 이제 예.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예. 일반 혈자리가 아닌 부위보다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혈자리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게 이제 이전부터 경험이 쌓여서 지금 예. 혈자리가 경락도 만들어지고 혈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죠. 지금 TV 보시는 분들이 함께 따라 하실 수 있게 그 예. 자리 한번 직접 눌러봐 예. 주시겠습니까? 예, 이쪽 정도죠. 예. 뭐 굳이 어떻게 포인트를 맞출 수는 없지만 예. 머리하고 임하고 만나는 부위, 예. 요쪽에 상성이라는 자리가 고기를 있습니다. 눌러주기만 예, 하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예. 이런 자리를 네. 뭐 아침, 저녁 아니면 뭐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누른다든가 예. 또 눈썹 사이에 예. 인당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그 대표적인 혈자리죠, 비염에. 네네. 그다음에 코 옆 양방 이게 주름진 네. 그쪽 근방에 영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쪽도 코 질환이 많이 응용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그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외국에는 이제 감기 걸리면 이렇게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안에서 이렇게 훈증 이렇게 예, 하는 거 맞습니다. 많이 하거든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이제 조금 오가닉하고 이런 예, 느낌으로 예.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거 도움이 될까요? 예,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예. 저희 한의학에서는 허브에서 추출된 정류를 가지고 예. 훈증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유칼립투스를 쓰는데요. 예. 가정에서도 요새 그 훈증기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가습기 칼도 충분히 하고요. 음. 그럴 때 유칼립투스라든가 정류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밤새 틀어놔도 네. 다음 날 코가 많이 수월한 뭐 치료까지는 이야기 못하지만 네. 수월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훈증 방법이고요. 예.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집에 커피포트를 물을 데워서 이제 화상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 많은 코에서 한 50cm 이상 떨어뜨려서 예. 그 뜨거운 전기를 쐬도 코가 쾌적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전기 주전자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예, 수증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화상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코점막이 쾌적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왜 요즘 파는 것도 많습니다. 스프레이 형태로 이렇게 뿌리는 것도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한 방에 무슨 성분들이 들어가 있다고 네.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서 이거 쓰셔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약에도 무조건 한약에 독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약의 독성도 있고 또 독성이 없는 약재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중에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독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한약재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절대로 아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그런 제품들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 식약청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예. 시중에 유통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혹시 궁금하면 뭐 주위 한의원이나 네. 물어보시고 한번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또 이제 코 세척 같은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하고 있어요, 매일. 예. 만성비염 같은 경우에는 생리식염수, 네. 그 약국에 파는 생리식염수를 사서 뭐 매일 수십 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저는 일주일에 한 3번 이상, 4번 정도를 네. 꾸준히 하라고 그렇게 예. 티칭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거라서 여러분들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코가 전혀 쓰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비염을 치료할 때는 뭐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기도 하고 먹는 약을 뿌리기도 하고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을 쓰게 됩니다. 한의사 스님이 나오셨으니까 한의학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코가 코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네. 그리고 국소적인 내용도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예. 그 코를 쳐다보면 그 색깔이 붉은 것인가 네. 아니면 창백한 것인가 코 점막의 색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콧물의 색깔이
어떤 탁한 것인가 아니면 누른 것인가 네. 또 끈적함 정도라든가 그게 종합적으로 나타나서 예. 약물 치료나 침 치료가 들어가고요. 예. 그런 국소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만성적인 경우에는 내부적인 사항이죠. 우선 첫째로 몸이 찬 경우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약재를 써서 체표, 특히 피부 체표 점막 쪽으로 혈액 흐름을 왕성시켜 줍니다. 예. 그러면 그 맑은 콧물들이 바짝 없어지고 마른 경우 볼 수 있고요. 그 열이 많은 경우 있죠. 아까 네네. 그 원인 중에 열이 많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활석이라든가 네. 열을 몸을 식히는 약이 있습니다. 예. 그래 식혀서 열이 발산이 안 되면 점막이 촉촉하게 나와서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예. 또 그 폐라든가 신장이라든가 그 외에 그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예. 면역적인 면을 증가시키면은 재발되는 것을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방법 포함해서 뭐 국소적인 치료까지 하면 치료가 훨씬 잘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는 코대로 치료를 하고 이제 예. 전신에 따라서 이제 열이 많으신 분들은 열을 낮추고 열이 부족한 분들은 열을 돋구어주는 방향으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신 치료도 한다. 저 그래서 구체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도 사실은 궁금한데 치료가 선생님 오래 걸릴까요? 제가 그 뭐 감기가 걸리면 또 재발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만은 예. 약을 쓰면 그런 감기에 이완되는 확률을 많이 줄일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그 외에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침 치료, 네. 또는 최근에 우리가 응용하는 뭐 약침 치료 그런 두 가지를 부수적으로 같이 응용하는데요. 예. 침이라는 것도 한의학적으로 보면 코로 가는 혈관의 흐름을 왕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지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펙트를 높일 수 있는 혈자리에다가 침을 자극함으로써 평상시보다도 코로 가는 혈액 흐름을 높여서 코가 시원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어떤 뭐 침 외에 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뜸을 한약에서 에너지가 생산되는 단전이란 부위에 뜸으로서 근본적으로 내 몸의 면역적인 근본적인 사항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뜸 방법도 사용하고요. 단전은 여기쯤 되는 거잖아요. 배꼽 밑에, 그렇죠. 배꼽 밑에 예, 예. 손난 네 손가락 밑에 정도를 예. 하는데 그 부위에 뜸을 안 뜨더라도 집에서 항상 따뜻하게만 해줘도 네. 내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집에서 뜸 뜨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특정 부위를 그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이펙트가 있는 유효한 혈자리를 찾으면 훨씬 더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에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비염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실 때 침도 쓰고 이렇게 뜸도 쓰시고 하면 전체적인 치료 기간은 뭐 얼마 정도 잡으시나요? 보통 그 사람마다 좀 틀린데요. 예. 한 달 내외 정도를 한 달 하면 내외. 코가 많이 쾌적함을 느낍니다. 예. 이전에 뭐 항상 코 막히고 끈적했던 혹은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뭐 콧물이 많이 나고 네. 했던 현상들이 한 달 정도 처치를 받으면서 코가 쾌적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염 환자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생활 속에서 이런 수칙들 지키시면 도움이 돼요. 이런 음식들이 특히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 그 한약에서는 코가 이제 그 전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음식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들은 가급적이면 피하게 하고요. 아하. 담담한 음식을 많이 담백한 음식. 그렇습니다. 예, 사용하게 합니다. 체내 어떤 차를 우리가 체내 먹는 차를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 네. 수정가에 흔히 들어가는 그 계피라는 게 있습니다. 아, 수정과는 좋은 것 같아요. 예, 계피가 말혈관을 많이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몸이 찬 분 같은 경우에는 그 말혈관을 데펴서 의외로 이제 훨씬 더 코가 쾌적하게 느낄 수가 있고요. 예. 또 생강이나 네. 또 생강을 말린 건강이 있습니다. 예. 생강이나 건강은 또 말혈관보다는 속에 위장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위장이 대표되기 때문에 그 대표진 열들이 말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칡이 있습니다. 칡, 우리 갈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갈근들은 맑은 진액을 생산해 줍니다. 예. 그래서 의외로 콧물이 많은 경우보다는 코가 건조하고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그 맑은 진액들이 코로 올라가서 코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집에서 가습이라든가 예. 그런 그 온도 같은 거, 뭐 한 40도에 45도의 가습, 예. 한 20도 내의 온도 같은 경우에도 항상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시면 좋고요. 예. 항상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면역을 높이는 그런 방법이
운동입니다. 근육을 쓰는 것입니다. 근육을 써서 면역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들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예. 만약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코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은 코 점막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세수도 예. 샤워를 하는 거 예. 서서 할 수 있게끔 예. 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예. 또 술도 비점막을 확장시킵니다. 예. 그래서 다음날 코가 더 불편하니까 네. 술도 조금 조절하시는 게 비염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의학 전문의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여러 가지 비염에 대한 또 다른 방향의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한방안 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고우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